그리고 또 이 나무가 결국적으로 스피커와 조화를 이루어서 가공을 잘 해서 카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소리는 그닥 완전 잘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앰프가 원래 이렇게 해놨고 적당한 공간에서 고음 앰프 따로, 중음 앰프 따로, 미드 베이스 앰프 따로, 또 이게 10인치 우퍼 앰프 따로 물려서 멀티로 물려서 튜닝을 하면 이 엔클로즈가 없는 구조라도 소리가 제법 잘 나올 겁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수준의 작업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패시브 크로스오버를 이용해서 투 채널 앰프 가지고 채널 하나 가지고 이 네 개의 스피커를 다 소리를 낼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게 보이는 이런 부속들, 이 구리하고 이 뭐 이런 거 구리하고 코일이지 않습니까? 이 가만한 것들이 다 코일이에요. 코일도 구리가 이렇게 뭐 굵은 것도 있고, 요거는 뭐 한 2T 1.9점 안 되겠습니까? 구리가. 그 구리 성분이 좀 또 비싸겠죠. 이것은 이제 이렇게 감안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쪽 보면 패시브 크로스바에 보면 뜯어보면 요런 게 있지 않습니까? 쪼매난 거 0.2 헨리 H 뭐 미리 H 거기 헨리입니다. 헨리. 그리고 저 표기된 게 보일 겁니다. 그런 거고, 또 요쪽에 거는 옛날에 라포드 회사에서 옛날에 좀 따로 했는데 이거는 한 1.2mm 좀 되겠네요. 구리가 이 굵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5.0 미리 헨리다 그런 것이고, 요거는 3.5고, 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요런 거는 이제 요 1.7라도 있는 1.7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튼 이게 이쪽보다 많이 감았지 않습니까? 많이 감으면 헬리가 넓어지는 겁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요게 크로스오버에 들어가 있는 간단한 코일, 헬리 있지 않습니까? 코일.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감을 때 이런 코일로 가지고 감으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 감고 나서 여기서 LCL 메타 가지고 요게 이제 이게 미리 헬리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페렛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저항을 나타내는 거고, 요게 이제 미리 헬리 나타났죠. 이러면 여기다 재면 메델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코일을 더 많이 해서 이쪽에 로패스 스부프 하나 하고 이쪽에 또 하이패스 해서 이게 3웨이 패시브 크로스오버를 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로패스 하려고 뭐 60Hz 이하 로패스 하려고 뭐 아마 헬리로 치는 것 같으면 한 20헬리쯤 돼야 20mm 헬리쯤 돼야 이게 완전 저음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감으려면 이 저음은 또 굵은 코일을 써야만이 소리가 탄탄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다이나믹한 소리를 냅니다. 이게 얇은 거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돼버리고 소리에 힘도 없고 가도 특징이 떨어집니다. 헬리가 굉장히 0.2, 뭐 1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리 10헬리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좀 굵어야 되죠. 그러면 이 코일 이 구리가 엄청 이것처럼 이거보다 한 20배 이상 감기가 되는 거죠. 그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 하던 것을 끄집어내서 헬리를 재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게 락포드 5.0인데 그러니 아무튼 납은 재빠르게 하고 납이 서로 붙는 면적이 이게 구리가 스피커 단자에 붙는 면적이 동글동글한 열매인 것보다는 쭉 펴져 있으면 좋고, 단자하고 이렇게 붙는 게 좋죠. 그러니까 동그라하면 열이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이 펴져 있으면 더 표면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을 하든 일반 구리선을 단자 조우는 거로 압착을 하든지 간에 표면적이 넓게 탄탄하게 되는 게 장땡입니다. 그거 두 가지가 장땡. 표면적은 넓고 탄탄하게, 그게 장땡이고, 장땡이라는 것은 최고라는 것이죠. 장땡이고, 이제 납을 할 때 특히 이제 납이 너무 오랫동안 가면 납이 탄다. 그러고 이 단자를 통해서 간혹 리드선이 여기에 바짝 붙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경우 리드선 쪽으로 열이 자꾸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리드선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시커멓게 되는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결국 그 안에 얇은 구리선들이 실과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뭐 실이 있어야 이게 말랑말랑 리드선이 움직여도 구리가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리가 굉장히 가는 겁니다. 가늘어야지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구리만 있으면 움직이면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부러져 버리죠. 그래서 실 같은 거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실에다가 구리를 이게 붙여서 같이 꼬가지고 새끼처럼 쉽게 말하면 꼬가지고 이제 실이 더 구리보다 많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해남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리더스는 한 가닥 한 가닥의 구리의 굵기는 굉장히 가늘다, 머리카락처럼. 그러니까 열에는 약하겠죠, 가느니까. 그래서 이제 리더스까지 전달 안 되도록 빨리 하라 이것이고, 또 이러한 단자들도 열을 받으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을 많이 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 납이 이제 아무튼 열을 많이 가하면 이 납도 산화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400도 뭐 이렇게 뭐 2초, 3초만 있는 게 아니고 뭐 300도 이래 가지고 뭐 잘 안 되니까 뭐 10초, 20초 찢어지고 이래 있으면 그만 안 좋다 이 말이지. 이 스피커 선의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이 빠르게 이제 그 될 때는 최대한 빨리 납된기를 너무 오랫동안 가하지 마라. 자, 이런 것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제는 표면 가공을 원목이죠, 나무죠. 표면 가공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디테일한 설명과 함께. 지금은 이제 표면 가공 후에 앤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좀 진한 색깔을 이제 입히려 했는데, 요 카페 주인은 그냥 소나무의 원살 색깔 그대로를 표현하기를 원해서 그냥 다른 염색, 색깔을 덧대는 염색 작용, 일종의 이제 스테인 오일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이제 투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투명은 주로 이제 바니시, 그러니까 니스 같은 그런 것도 투명이라 할 수 있지만은 스테인 오일 중에 또 투명이 있습니다. 그럼 스테인 오일 중에 투명은 일반 바니시와 어떤 차이냐면, 일반 바니시는 이제 침투력이 조금 제가 해봤을 때 좀 약한 편이고, 또 이렇게 실내에만 있을 때는 모르는데 실외에 뭐 혼자 이렇게 다이거나 뭐 또 물, 그러니까 수분, 온도 이 변화에 좀 약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스테인 오일 중에 투명은 야외에 있어도 수명이 좀 깁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표면에 침투성이 있기 때문에 표면에 그 표면만 살짝이 페인트 도식된 것처럼 그런 게 아닌 내부에 담은 2, 3mm까지도 살짝 침투가 되기 때문에 나무의 어떤 표면을 보호한다. 온도 환경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스테인 오일, 나무 전용 우리가 색칠하는 것이 스테인이라고 합니다. 스테인, 수성 스테인이 있고 이제 오일 스테인이 있죠. 수성 스테인은 오일 성분이 없이 제조사에서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붓을 칠하고 나서 이제 수성 스테인은 붓으로 작업 후에 물로 헹구면 다 씻기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 성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인 중에서 이제 오일 스테인은 식물성 천연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우리가 콩기름 같은 것도 식물성 오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튀김할 때 쓰는 오일. 그런데 이제 나무에 좀 적합하고 또 잘 건조되면서 또 두 번, 세 번 덧칠하면 더 선명한 색상을 내주는 그런 오일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수십 년간 노하우로 만들어낸 것들이 시공할 때도 좋고, 또 이렇게 표출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옷칠, 옷도 우리가 자기 농에 많이 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색깔이 한 가지밖에 그 옷 색깔 그 하나 외에는 다른 걸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름, 이 기름도 나무 전용 기름이 논다 하더라도 약간 바니시나 투명 스테인 같은 색상을 표현밖에 못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색상, 이게 나이테와 무늬를 조금 더 뚜렷한 선명한 차이를 둘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선명도를 유지하죠. 그러나 스테인 오일 회사에서 놓은 거 보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카키색, 브라운색 종류별로 쫙 다 놓습니다. 근데 그 색깔을 원하는 나무에다가 염색하듯이 입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좋다 이 말이고, 그래서 그 색깔을 염색하듯이 입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카페 주인이 나무의 원색을 살리자, 그게 의도가 맞다라고 해서 앤틱한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색깔을 안 쓴 거죠. 그래서 스테인 중에서 오일 스테인, 그것도 이제 투명으로 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쪽에 앞쪽에 있는 패널은 콩기름을 발라가지고
약간 좀 진하게 좀 돼 있는 상태였고, 저쪽 편에 있는 것은 콩기름이 안 발라져 있는 원소나무의 그 살이죠. 그런데 그러면 조금 밝은 색깔이었고, 이건 좀 연한 진한 색깔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좀 밝은 색깔, 이제 다른 착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이쪽과 비슷한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짝 토치로 살짝 구웠죠. 예, 그림 그리듯이. 이게 원래는 토치로 이렇게 강력한 토치 센 거로 해가지고 하륵 세게 해서 확 그냥 숯불 불 붙일 때보다 더 강력한 토치로 싹 이래 해버려야 골고루 싹 되는데, 제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토치 갖고, 호롱불 같은 토치죠, 그거 가지고 삭삭삭 하는 거 동영상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과 유사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스테인 오일 투명을 입힌 거죠. 이쪽에는 좀 두툼하게 입혔고, 이쪽에는 콩기름을 발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콩기름은 또 이렇게 유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 작업한 거는 말을 좀 잘못했네. 스테인 중에서 수성 스테인을 한 겁니다. 유성 스테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테인 오일이 아니고 수성 스테인을 한 거죠, 투명으로. 왜냐하면 좀 빨리 건조돼야 작업이 되고 해서 스테인 오일 중에 투명은 마르는데 한 일주일 갑니다.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작업 시간이 엄청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성으로 한 겁니다. 실내에는 수성만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성을 칠을 한 거고, 수성 스테인 투명.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성 오일 투명을 한 이유가, 나무의 표면이 가쪽에는 조금 더 콩기름이 약하게 묻어가지고 침투가 덜 돼가지고 퍼석해서 좀 탄탄하게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덧칠을 했을 때 오일 성분과 수성 스테인 성분이 융화가 잘 안 돼가지고 허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허옇게 된 것들이 이제 한 2, 3일 지나면서 싹 없어지고 실제 이제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그걸 듬뿍 이리 했지 않습니까? 듬뿍 해서 그런지 이쪽 나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또 이쪽 부분에 또 이렇게 살이 없고, 뒤편에는. 그래서 듬뿍 칠하니까 이게 뭔가 좀 탄탄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깎았죠. 이게 제재소에서 나무를 캘 때 그 톱날이 이제 빗살 무늬처럼 이리 쭉쭉 있어가지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요거는 단차가 있고 또 내려가고 살이 싹 없어지고 또 위에는 살아 있고, 요것이 이제 결국은 뭐냐, 요 단차가 있거든요. 이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요도 있고 한 1.5mm 더 단차를 심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브러쉬를 좀 더 가공을 더 많이 하면. 근데 그러면 너무 이제 거시기 해서 적당하게 한 거죠. 이제 제재소의 톱날 자국만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뭐 요 정도 한 게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칠을 하니까 좀 예쁘게 됐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요렇게 했고, 이게 무늬가 요쪽에 옹이 무늬가 이 불처럼 살짝 올라가고, 요 우퍼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무늬가 이 스피커를 가로질러서 또 쭉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꼭 스피커 소리와 유사한 느낌의 무늬가 다 이제 응용이 된 거죠. 그래서 잘 됐다, 잘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쪽에는 그냥 실제 소나무의 속살 표면에서 가공을 한 이후에 수성 스테인 투명을 작업한 거죠. 그러니까 요런 약간은 좀 밝은 색깔과 그 입체감이 좀 더 사라지고 나타나지고, 그리고 토치를 살짝 꾼 색칠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색칠을 하게 되면 전체 색칠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얀 거는 살리고, 요 나무 요 또 나이테는 좀 살리고, 그게 색깔이 두 가지 아닙니까? 크게 봤을 때. 근데 이 두 가지 색깔을 하기 위해서 토치로 살짝 그림 그리듯이 태운 거죠. 태워서 약간 밤색이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스테인 투명을 입힌 거죠. 수성 스테인을. 그러니까 요 부분에는 이제 여기도 좀 남아 있죠. 지금 옆으로 가는 자국들이 이 톱 자국이잖아요. 제재소의 톱 자국. 근데 이게 아주 심해 가지고 좀 많이 팠습니다. 이쪽에는 많이 판 데는 이렇게 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단차가 많습니다. 단차가. 그래서 그건 다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쪽에도 이제 이게 요쪽 무늬와 우퍼,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 나이테 무늬와 스피커, 이것들이 다 조화를 잘 이루죠. 이 나무가 이제 좌측 우측이 거의 흡사한 스타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벌려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칭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을 만드는데 응용이 잘 되었었고, 그러면 이제 스피커를 구동시키는 앰프, 파워 앰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파워 앰프는 그냥 현재 카페에 쓰고 있는 그냥 우리가 일명 말하는 그냥 얄팍한 앰프, 이게 일상적으로 고급이 아닌 일상적인 앰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앰프에 물려서, 투채널 앰프에 물려서 소리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소리는 안 나겠지만은, 그래도 이 스피커의 특징은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나무가 결국적으로 스피커와 조화를 이루어서 가공을 잘 해서 카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소리는 그닥 완전 잘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앰프가 원래 이렇게 해놨고, 적당한 공간에서 고음 앰프 따로, 중음 앰프 따로, 미드 베이스 앰프 따로, 또 이게 10인치 우퍼 앰프 따로 물려서, 멀티로 물려서 튜닝을 하면 이 엔클로즈가 없는 구조라도 소리가 제법 잘 나올 겁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수준의 작업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패시브 크로스오버를 이용해서 투 채널 앰프 가지고, 채널 하나 가지고 이 4개의 스피커를 다 소리를 낼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게 보이는 이런 부속들, 이 구리하고 이 이런 거 구리하고 코일이지 않습니까? 이 가만한 것들이 다 코일이에요. 코일도 구리가 이렇게 굵은 것도 있고, 요거는 한 2T 1.9점 안 되겠습니까? 구리가. 그래, 구리 성분이 좀 또 비싸겠죠. 이것은 이제 이렇게 가만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쪽 보면 패시브 크로스오버에 보면 뜯어보면 요런 게 있지 않습니까? 쪼매난 거 0.2 헨리 H 미리 H 거기 헨리입니다. 헨리. 그리고 저 표기된 게 보일 겁니다. 그런 거고, 또 요쪽에 거는 옛날에 라포드 회사에서 옛날에 좀 따로 했는데, 이거는 한 1.2mm 좀 되겠네요. 구리가 이 굵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5.0 미리 헨리다 그런 것이고, 요거는 3.5고, 요 제가 만들어낸 거 요런 거는 이제 요 1.7라도 돼. 1.7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튼 이게 이쪽보다 많이 감았지 않습니까? 많이 감으면 헨리가 넓어지는 겁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요게 크로스오버에 들어가 있는 간단한 코일, 헨리 있지 않습니까? 코일.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감을 때 이런 코일로 가지고 감으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 감고 나서 여기서 LCL 메타 가지고 요게 이제 이게 미리 헨리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페렛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저항을 나타내는 거고, 요게 이제 미리 헨리 나타났죠. 이러면 여기에다 재면 몇 헨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코일을 더 많이 해서 이쪽에 로패스 스부프 하나 하고, 요쪽에 또 하이패스 해서 이게 3웨이 패시브 크로스오버를 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로패스 하려고 뭐 60Hz 이하 로패스 하려고 아마 헨리로 치는 것 같으면 한 20헨리쯤 돼야, 20mm 헨리쯤 돼야 이게 완전 점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감으려면 이 점은 또 굵은 코일을 써야만이 소리가 탄탄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다이나믹한 소리를 냅니다. 이게 얇은 거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돼버리고 소리에 힘도 없고 가도 특징이 떨어집니다. 헨리가 굉장히 0.2, 1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리 10헨리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좀 굵어야 되죠. 그러면 이 코일 이 구리가 엄청 이것처럼 이거보다 한 20배 이상 감기가 되는 거죠. 그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 하던 것을 끄집어내서 헨리를 재 보니까 여기에 적용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게 락포드 5.0 헨리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렇게 요게 쓰면 되는데, 이게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요것도 3.5가 있고 다른 거, 요거는 이제 판 코일을 하죠. 코일이 이게 같은 구리인데 납작하게 패 가지고 이 넓게 판 코일을 합니다. 판 코일. 판 코일이 소리는 더 좋습니다. 더 좋고 한데 그래도 여기서는 어차피 이게 지금 1.2 정도 수준인데 이걸 재보면 한 1.2 정도 나올 겁니다. 한번 재볼까? 이게 한 손으로 재질란가? 그러면 1.2는 로패스 시키는데 한 3kg 이 수준이지. 두 개를 이게 지금 껍질이 까져 있어야지 이게 재지는데, 제가 한 손으로 일단 재 보겠습니다. 이게 이 겉머리 까져 코팅되어 있거든. 까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깠는지 안 나오네. 이 정확하게 마이크로 헨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쪽이 이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코팅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판 코일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찍어보고 안 되면 맛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나? 안 나오네. 이쪽 거. 그래도 메델린 오는지 한번 재봐야 안 되겠습니까?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요거 눌리고 안 도와주네. 이 선이 안 도와주네. 까이가지고. 이거 벗기고. 예, 제가 이거 뭐 이마에 쓰는 거 하면 좋은데 또 그거 하게 되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 가까운데 막 시끄러운 또 공구 쓸 때는 또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까졌는갑다. 이 코팅이 되어 있는갑다. 이게 아마 1.2쯤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뭐 이거 뭐 이거 안 되겠고, 그래서 옛날에 그 MB 커더사에서 이게 한 최소한 25년은 넘은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미드 베이스 전용 이제 115 크로스바인데 여기 보면 12dB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dB 코일을 쓰고 그 다음에 콘덴서를 쓴 겁니다. 뭐 이게 100W 정도면은 안 되겠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기에 물릴 겁니다. 여기에 물리고 나머지는 요 3웨이 우리가 기존 노는 크로스바 115 크로스바를 물려서 좀 더 좋게 해볼라 해도 제가 좀 가져 있는 그 이게 지금 이거보다 한 20배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고급 시스템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 또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이 서브워프에다 연결하고 나머지는 115 크로스바 가지고 중점, 중원, 고음을 낼 겁니다.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게 스피커를 고정하고 115 크로스바는 디펜에서 장착할 겁니다. 그러면 앞쪽에는 깔끔한 스피커만 보이고 디펜에는 또 간결한 느낌의 115 크로스바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자체도 디펜에서도 사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하나의 디자인처럼 되게끔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그 스피커 배선 작업과 크로스바 연결 방식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피커 배선을 자, 이 비춰라. 스피커 배선을 좀 작업하는데 다 납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동영상 나오고 있다. 이거다 좀 비춰라. 납땜을 이거 굵죠. 왜냐면 스피커 자체에 스피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상 질량 하지 않습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CC를 말할 CC 질량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엔진 같은 CC 스피커 자체에 이제 질량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카페 주인이 또 더 좋은 앰퍼 또 이런 것을 또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좋은 신호가 들어가면 또 스피커 쪽에 바삭 붙어 있는 선이 또 얇으면 또 찝찝하지 않습니까? 또 교체 또 새로 또 해야 되고, 또 뭐 이걸 또 이 무거운 것을 또 땅에다가 또 내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질량에 맞는 스피커 질량이 맞는 수준의 스피커 선을 지금 납땜으로 그냥 할 겁니다. 어차피 실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습도라든가 뭐 온도 이게 민감한 건 없는데 납땜을 하는 게 쏙 편하니까 납땜을 할 겁니다. 완전 이게 하이엔드는 우리 카오디오 할 때는 납땜보다는 이렇게 고급 단자를 집어서 해야 되겠죠. 이제 상황이 너무 뻣뻣한 선을 쓰거나 여의치 않거나 하면은 너무 뻣뻣한 선들은 이 스피커 붙어 있는 이제 단자 코드를 또 이렇게 파손을 시킬 수 있습니다. 뻣뻣한 선들은 납땜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래 그때는 납땜이든 뭐 단자를 연결하든 그때는 또 어떻게 뭐 상황에 따라서 단자를 할 수도 있고 납땜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완전 하이엔드가 아니면 그냥 납땜을 좀 괜찮은 납으로 납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AS 발생이 안 되니까. 그럼 뭐 또 뭐 소리가 빠지가 한쪽 누가 만져가지고 한쪽이 나오니 안 나오니 이래서 뭐 납을 갖다가 이제 납땜을 너무 안 좋은 싸구려 납을 쓴다든가 인두기를 약한 걸 써가지고 납이 잘 안 묻어가지고 자꾸 찢어서 그러면 스피커 단자나 리드선에 손상이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잘 납땜을 하면
뭐 납땜이 뭐 이게 중상급 수준에서는 납땜 잘하는 게 전반적으로 에스 발생을 안 한다. 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고급일 때는 납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려해 봐야 되고 상황 판단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납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단자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가지고 또 에어스 발생률과 또 스피커의 능력. 조금 전에 요 봤던 거 여기 보면 하나 더 안에 또 칼로 또 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리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안에 이제 튼튼한 가 쪽에 있는 어떤 그 구리보다 안쪽에 또 까칠까칠하고 굵은 구리가 한 개 더 다이렉트로 여기서부터 쫙 가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소리가 스키스 가는 게 아니고 정센터의 굵은 구리로 따로 피복이 감싸진 상태로 쫙 가고 삥 둘러 또 부드러운 연선으로 되어 있는 쪽으로 또 소리가 쫙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연선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까칠한 그 탄탄한 선은 이렇게 소리가 그대로 탄탄하게 납니다. 그래서 부드러움과 탄탄함을 동시에 이제 소리 나게 할 수 있는 스피커 선 구조죠. 그럼 다 이제 가스니까 이걸 납땜을 이제 해야 되겠죠. 납땜을 스피커마다 납땜을 지금 요런 선들이 있는데 이 선보다 이게 훨씬 좋은 거니까 드러내고 납땜을 할 겁니다. 납땜을 하는 걸 또 납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도 납땜 지금은 좀 잘하는 편입니다. 고수는 아니고 잘하는 편이고 제가 납땜 할 때도 어떨 때는 마음에 쏙 들고 어떨 때는 찝찝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뭐 몇십 년간 뭐 맨날 납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좀 신중하게 납땜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납땜의 어떤 그거 잘하기가 보통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납땜을 잘할 수 있는 또 방법을 또 한번 또 설명해 가면서 납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두기 쪽으로 가서 스피커마다 납땜을 해서 또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납땜은 요는 우리가 주로 쓰는 그냥 휴대용 하나 꽂아갖고 그 연필처럼 생긴 거 그런 거는 좀 약하고 여기 보면 이제 별도의 이거 인두기 온도를 이렇게 높여주는 인버터 같은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것들 여기도 있죠, 그죠? 요것도 있고 요런 게 있으면서 여기서는 납땜 선이 나와서 요 납땜으로 가야 그 온도가 보통 이제 400도 정도 하거든요. 온도를 지금 말팔거리를 하는데 400도입니다. 400도. 저는 400도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납을 이렇게 이제 훑어낼 때 똥을 훑어낼 때는 여기 물 첨벙하죠. 첨벙하죠. 이 인두기를 풍풍 담가도 이렇게 담가도 온도가 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푹푹 담그니까 온도가 지금 내려가니까 30도 내려가죠. 또 금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인두기가 이제 물에 담갔기 때문에 갑자기 내려간 거지. 우리가 이제 납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다가 인두기를 갖다 댈 때 열이 이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열이 뺏기게 되겠죠. 뺏기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자꾸 내려가는 거죠. 닫고 있을 때마다 데이고 있는 상태는 쭉 이쪽을 이거 온도가 일정 온도가 돼야만이 여기에 납이 녹아가지고 납이 잘 붙을 거 아닙니까? 납도 타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게 1초, 2초, 3초 사이에. 그런데 납이 온도가 약하면 여기 납이 잘 안 묻겠죠. 그러면 자꾸 이제 오랫동안 닿여 있어야 되고 그 열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거죠. 이쪽으로 리더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선이면 벌거에 불타는 건 아닌데 삭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 이런 그 단자에 그 붙어 있는 이런 브래켓들도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납은 최소한 2, 3초 안에 딱 갖다 대고 딱 떼야 되는 거죠. 또 붙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가기 전에 그냥. 그러려니까 우리가 출력이 센 앰프가 우퍼를 과감하게 이게 소리 내주듯이 인두기도 출력 센 놈을 해서 필요한 그 순간에 납을 묻힐 수 있는 그 물체에다가 빠르게 열을 전달한 다음에 납을 녹여서 인두기를 뗀 다음에 빨리 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납도 안 타고 주변 물체들도 파손이 없겠죠.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거를 떼내고 이게 뭐 이게 좀 이게 이 납을 이게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납 흡입기지 않습니까? 요런 게 종류가 많습니다. 조금 더 센 걸 사면 좋죠. 이래갖고 눌리면 푹 이게 스프링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안에 이제 피스톤이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쑥 바람이 들어가는 거죠. 당기면서 납물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필요 없는 납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그렇게 납을 훑어낼 때 쓰는 겁니다. 이게 편합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기존 있는 걸 떼낼 때, 여기에 있는 납을 조금 넣어가지고 하면 더 잘 떨어지는데 그냥 한번 떼보겠습니다. 지금 400도 온도거든요. 400도인데. 그럼 400도가 들어갔을 때, 이게 빨리 뗐죠. 이 정도면 빠르게 뗀 겁니다. 그러면 이쪽도 잘 안 떨어질 때는 납을 좀 다시 넣어가지고, 떨어진기고. 그러면 요게 납이 상태가 어떨지 모르니까 훑어내 보겠습니다. 훑어낼 때, 이제 손을 잘 이렇게 들들 떨어서 하면 안 되니까 딱 맞춰갖고 떼야 되니까 요거 훑어졌을 때 납이 녹기 전에 실패죠. 이게 거의 쉽지는 않더라고요. 요렇게. 이것도 완전 놓은 건 아니고. 지금 리더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더 훑어내면 안 되고, 이쪽은 납이 없으니까 됐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새로운 선을, 납을 조금 이렇게 먹여가지고, 여기다가 납을 좀 먹여서, 잡아보래. 요 꽉 패지게끔.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뜨거우니까. 바닥에 살짝. 이건 쇠 바닥에 해도 되는데, 쇠가 열을 빼끌어 가니까 제가 나무 위에, 이 납물이 빠르게 얘한테 이 굴이 서로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가 이쪽에 이제 납을 다시 살짝 지금 식었으니까 좀 살짝 뜨해지는 거겠죠. 납물을 조금 넣어주고 이렇게 여기서 납물을 조금 넣어서 들어갔죠 납물이. 그리고 이거 뒷거리를 또 다시 또 닦아내야 됩니다. 아까 스펀지 물 여기다 닦아내고. 왼쪽이 플러스다. 이건 내가 할게. 그럼 왼쪽이 플러스가, 이쪽은 이제 조금 온도가 있으니까 금방 붙겠죠. 요런 거 돼갖고, 인두기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요럴 때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흔들흔들, 덜덜덜 떨어서 하지 말고. 요도, 이리 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굳을 때까지. 입김을 불든지 해서. 지금 이게 옛날 기대서 상태가 지저분해 보이지만 납은 잘 들어갔습니다. 그럼 보기 싫어도 중요한 거는 이 구리가 요 단자하고 잘 밀착된 상태에서 납물이 들어가고 납물이 이렇게 굳어지면 이렇게 이제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옆에 놔두고 또 요것도 하나 여기 딱 좋네 이게. 이것도 이렇게 잘 빨리 안 되지 않습니까? 요럴 때는 자꾸 열마가 하면 안 되니까 요 새로운 납을 살짝 넣어서 이 새로운 납물이 섞이면서 빨리 떨어지도록 빨리. 요것도 살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리더선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납을 자꾸 가해서 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리더선이 여기 리더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쪽도 이제 배선이 길게 까져 있을 때는 배선을 살짝 U자로 접어가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왼쪽 맞지? 플러스 이 방향으로 해도 되고. 지금 제가 밀고 있거든요. 표면에 이 배선을 밀고 있는 상태에서 굳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드선하고 직결로 연결되는 팩이니까 잘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왼쪽 손이 지금 떨면 안 됩니다. 떨지 말고 여기 납이 직거래가 있는 게 있나. 먼저 됐으니까 이제 3인치 할까? 이제 갖다 놔두고 이제 3인치를
이 스피커는 이제 리드선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리드선이 오래되면 시커멓습니다. 리드선이 오래돼가고 소리가 안 난 거를 이게 리드선 새로 갈았죠. 반짝반짝하게 좋죠. 이게 좀 거시기 한 거는 리드선을 아예 이제 장착할 때 다시 싹 갈고 나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얘가 스피커 수리하는 사람들은 납땜을 잘 하겠죠. 잘 해놨으니까 요것도 떼내고. 리드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자 한번 놔보래. 요거 그냥 짧은 거 하면 된다. 됐다. 요것을 그러면 제가 조금 요것을 조금 이렇게 U자로 접어서 이렇게 기니까 이게 더 좋겠죠. 어차피 쓸데없이 밖으로 삐져나 있는 것도 낫지 않습니까? U자로 접어가지고 이 방법이 더 좋겠죠. U자 접으니까 이제 배선이 굵어져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지고 이쪽에 납을 조금 먹이고 잘 안 들어가네. 여기도 이게 아이고 리드선이 떨어졌네. 그러면 이것도 왼쪽이 보라선 맞지? 요거 리드선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다시 살 붙여서 같이 연결하면 되겠죠. 납을 좀 넣어 봐봐요. 이쪽에. 잠깐 잠시만. 리드선 납 땜이 이거 같이 그자 됐다 그만. 요 정도 하면 됐고,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납을 조금 전에 먹였으니까, 예, 요렇게 뭐 한 3초까지는 뭐 아주 괜찮습니다. 이게 뭐 4초, 5초 이렇게 인두기를 되어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끝내려고 하면 납의 온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 왼쪽이 플러스고 여기 왼쪽이 플러스가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 번쳐야 되는데 아직 못 번쳤네. 요거 요렇게 온 해가지고 그러면 이 빨간 이게 보라스니까 이게 앞으로 튀면 되겠죠. 보라스 앞으로 튀네. 예, 이게 보라스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스피커선은 이게 보라스지 않습니까? 굵은 게. 그러면 이 보라스 물리고 마이너스 물렸을 때 앞으로 튀면 예, 보라스만 맞는 겁니다. 예,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요거는 리드선이 조금은 그래도 반은 아니 건강한 겁니다. 이것도 봐요. 앞으로 튀고. 그러면 이제 이 납땜을 또 선에다가 아까 조금 요거는 그냥 아까 여기 기니까 요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그냥 U자 접지 말고 자 좀 잡아줄래? U자를 접지 말고 이렇게 할 때는 약간 저 인두기 가지고 먼저 구리를 조금 대파 가지고 납을 밀어 넣으면 납이 빨리 구리선 사이로 스며듭니다. 좀 대파 가지고 그러면 납을 넣게 되면 구리선 안으로 납이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 납이 최대한 인두기하고 접촉되어 있는 시간을 절약하는 게 좋거든요. 납이 오랫동안 하면은 또 납이 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할까? 아니 됐다. 요 안에 납이 충분해서 이거는 그냥 요 방향으로 할까? 조금 빼가지고 이렇게 하지. 자세가 안 나와요. 그냥 이래 해야 돼요. 자세가 안 나온다.
정도 하고. 됐다. 이제 이거는 고음 스피커입니다. 고음 스피커. 이것도 같은 이제 한해 사니까, 요거는 뭐 리드슨 쪽에 해도 되는데 또 리드슨 떨어지면 뭐 일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하는 거로. 물론 좀 이게 대파지 않고 같이 납을 넣어 보겠습니다. 요리됐고, 그럼 좀 대푸고 납을 넣으면 좀 빠르게. 근데 별 차이는 없는데, 제 인두기가 지금 쓰는 게 그냥 힘이 좋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는데, 요게 이제 원래는 여기 살짝이 이제 이 잘 안 붙지 않습니까? 잘 안 붙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때를 좀 뺏게 되는 겁니다. 열을 덜 가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때가 있으면 요 훑어내버리고. 이쪽이 오른쪽이 보라색이네. 이 왼쪽이 보라색이다. 빨간 게 열돼 있고 뭐. 네? 같은 데이비스들은 어디 있지? 왼쪽이 보라색 아이가. 여기 빨갛게. 여기는 여기가 보라색. 그게 돼 있어. 그러면 튕가 보자. 아 이거는 표시가 나긴 나겠네. 튕가 보자. 이 왼쪽 기 보라색인지 아닌지 지금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는 압박되잖아. 그죠? 그러네요. 이거 크기가 틀리게 돼 있네. 그것도 좀 더 요 나 때 말 때 안 보고. 요 이제 때가 있으면 납이 아까처럼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요 오래된 것들은 이 표면에 때 녹은 아니지만 때가 있으면 열을 오랫동안 가하면 때가 이제 뭐 닦이면서 납이 들어가는데 그 때가 납 속에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로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잘 붙지 않아요. 이것도 좀 거시기 안에 좀 더 오랫동안 조금만 더. 그 정도. 이것도 한 마디 할까? 1, 2, 3 정도 이렇게. 또 좀 더 갈 거니까 왼쪽이 플러스였죠. 옆으로 이렇게. 요거 하고 아까 또 열을 가하면서 이제 중량이 눌려줘야 됩니다. 이 배선을 눌려주는 거. 눌려주고. 원래 드세랄라커 뭐이 배선을 살짝이 부채처럼 패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완전 고급 지금 하이엔드 시스템이 아니겠네. 뭐 이대로 하는 거로 하고. 자, 그럼 이것도 그럼 혹시나 이게 원래 데이비스 스피커가 이게 엣지가 없는 건데 볼록한 엣지가 없는 건데 이게 오래되면 삭습니다. 삭았는데 삭으니까 이제 평면 엣지가 없어서 일반 스피커의 3인치를 가지고 이 엣지를 갈은 겁니다. 이것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앞으로 튀네. 이것도 이제 그래도 리드슨이 이제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열을 가해도 아까처럼 리드슨 납땜면기 떨어지거나 이럴 확률은 없겠죠. 그리고 이것도 원래 볼록한 것보다도 위로 지금 볼록하게 보고 있으니까 납이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패가지고 제가 옆판에는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통적인 방식으로 좀 많이 끌어내고 일단은 납을 먼저 한번 먹여보고 여기다가 좀 이따 먹이고 이 선을 이 선을 이제 똘똘 말지 말고 이렇게 살짝 끝을 이제 이쪽 패가지고 이쪽 패가지고 부채처럼 그럼 패면 넓게 되지 않습니까? 요 입구만 조금 돌려가지고 여기 이제 부채처럼 패고 그런 다음에 요 뭐 찌끄레 있으면 가위로 한번 싹 잘라버리고 이렇게 요것도 이제 좀 패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더 정통적인 방식이고 납도 더 잘 스며들겠죠. 그러고 중요한 거는 이 폐지에 있는 이 표면이 저 단자에 넓게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져 있는 상태로 납을 먹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해갖고 그 정도 많이 먹이지 말고 이것도 그 정도 하고
그럼 이쪽에도 이제 납을, 요것도 열을 좀 가해가지고, 여기에. 어차피 리드선이 바로 붙은 게 이쪽에 있으니까 열을 좀 가해서, 이거는 잘 안 타는 이제 단자이기 때문에 열을 좀 오래 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납을 넣으면 납이 잘 붙습니다. 이렇게 잘 붙죠. 아까처럼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조금, 이거는 구리가 아니고 하니까. 지금 납이 지금 납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자에다 하는 게지 않습니까? 납을 넣으면 납이 이게 잘 스며들죠. 이 단자에. 납은 어차피 열을 가한 시간은 2초도 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놨고, 여기 보라서 이쪽이고. 요 형태가 지금 요리되지 않습니까? 이 칼날처럼 되어 있죠. 요 넓은 상태로 이제 제가 납 용접할 때 눌려주면 더 좋겠죠. 이래가지고 꾹 눌리고 있는 거지. 예. 너무 빨리 뗐다. 됐고, 요것도 요렇게 이제 좁은 면이 아니고 넓게 패했지 않습니까? 제 코앞에 지금 핸드폰을 잘 비치게 하려고 해서 제가 동작이 좀 서툽니다. 예, 제 목 앞에 핸드폰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딱 패가지고 붙이니까 굉장히 이게 잘 붙은 느낌 아닙니까?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확대해 볼까요? 저렇게 되면 좋다. 그래서 수스튜브를 씌워갖고 이제 하든지 아니면 태빙 치든지 하면 되겠죠. 이렇게 조 방식이 좋은데, 예, 굳이 이렇게 저가의 시스템에서 이제 제가 시간이 가니까 그래 안 한 거지. 마지막에 지금 요리 선을 보인 거죠. 그러면 납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테이핑 좀 하고, 굳이 뭐 차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 아무튼 납은 빠르게, 재빠르게 하고, 납이 서로 붙는 면적이, 이게 구리가 스피커 단자에 붙는 면적이 동글동글하게 열매는 것보다는 쭉 펴져 있으면 좋고, 단자하고 이렇게 붙는 게 좋죠. 그러니까 동그라하면 열이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이 펴져 있으면 더 표면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을 하든 일반 구리선을 단자 조우는 거로 압착을 하든지 간에 표면적이 넓게 탄탄하게 되는 게 장땡입니다. 그거 두 가지가 장땡. 표면적은 넓고 탄탄하게, 그게 장땡이고, 장땡이라는 것은 최고라는 것이죠. 장땡이고, 이제 납을 할 때 특히 이제 납이 너무 오랫동안 가면 납이 탄다. 그러고 이 단자를 통해서 간혹 리드선이 여기에 바짝 붙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경우 리드선 쪽으로 열이 자꾸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리드선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시커멓게 되는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결국 그 안에 얇은 구리선들이 실과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뭐 실이 있어야 이게 말랑말랑 리드선이 움직여도 구리가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리가 굉장히 가는 겁니다. 가늘어야지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구리만 있으면 움직이면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부러져 버리죠. 그래서 실 같은 거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실에다가 구리를 이게 붙여서 같이 꼬가지고, 새끼처럼 쉽게 말하면 꼬가지고, 이제 실이 더 구리보다 많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해남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리드선은 한 가닥에 구리의 굵기는 굉장히 가늘다, 머리카락처럼. 그러니까 열에는 약하겠죠, 가느니까. 그래서 이제 리드선까지 전달 안 되도록 빨리 하라, 이것이고, 또 이러한 단자들도 열을 받으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을 많이 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 납이 이제 아무튼 열을 많이 가하면 이 납도 산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400도 뭐 이렇게 뭐 2초, 3초만 있는 게 아니고 뭐 300도 이래 가지고 뭐 잘 안 되니까 뭐 10초, 20초 찢어지고 이래 있으면 그만 안 좋다 이 말이지. 이 스피커 선의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이 빠르게 이제 그 될 때는 최대한 빨리 납 땡기를 너무 오랫동안 가하지 마라. 자,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해 볼 수 있는 겁니다.